안녕하세요. 성장메이트 신화라TV의 신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옥수수의 습격입니다. 이 책은 SBS 스페셜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 네, 그리고 저자는 유진규 SBS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출판사는 황금물고기이고요. 네, 이 저자가 현재 SBS 다큐멘터리 PD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책의 초반에 나오거든요. 우연히 어떤 농장에 가게 되고 촬영을 위해서 농장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닭들을 보게 됩니다. 저 닭들이 정말 다른 닭들에 비해서 생기가 너무 넘치고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그 모든 촬영이 끝이 나고 나서 이 농장주에게 저 닭들이 낳은 달걀을 좀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았고 달걀을 2개를 얻어왔어요. 사실 이 PD님한테는 아토피가 있는 계란 알러지가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집에 와가지고 그 계란을 먹였더니 평소에는 계란을 먹고 나면 한 30분 안에 이게 벌겋게 이제 피부가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 가지고 온 계란을 2개나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PD님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 계란은 알러지가 없었는지, 그리고 과연 그 당시에 채식주의 열풍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또 의문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D님이 2가지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는 예전에 아주 옛날 우리 이 세계 사람들이 먹던 그런 고기와 현재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는 아마 질적으로 다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고기는 그 자체의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고기는 지금 고기와 유제품은 어떤 이유로 건강에 나쁜 방향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그런 2가지 의문을 갖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이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저는 단순히 환경 문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옥수수 자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우리 소나 돼지, 닭 이런 친구들이 과연 그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이 저자는요, 취재 중에 미국에서 지미 무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비만이 심해가지고 심장에까지 무리가 올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느냐? 다이어트를 바로 버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버터를 먹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입던 바지에 현재 그의 몸에 2인분이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빠졌다고 해요. 버터를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졌을까? 하루에 그는 300g의 버터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버터를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 막 다 놀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먹는 버터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요. 보통 버터가 노란색. 왜냐면 소가 풀을 먹으면 버터가 노란색이 된다고 합니다. 풀의 베타카로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가 옥수수를 먹으면 버터는 흰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중의 버터가 노란색인 것은 색소를 넣기 때문이라고 해요. 풀을 먹은 소의 버터에는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먹은 소의 버터는 몸에 전혀 해롭지가 않다고 해요. 반면에 옥수수를 먹인 소의 버터는 몸에 나쁜 오메가6 지방산이 많고 비타민을 비롯한 미량 영양소가 거의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풀을 먹인 소에서 나온 버터는 노란색이고 옥수수를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버터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색소를 넣어서 노랗게 만들었다고 하지요. 우리가 보통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건 다 노란색이에요. 가끔가다 흰색도 보긴 했는데 그게 이 풀을 먹인 소에서 나온 버터라는 건 확인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풀 대신 옥수수를 먹고 자란 소들이 그 몸의 성분들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에서 짠 우유, 그리고 버터까지 이런 모든 제품들이 오메가3가 부족하고 6가 과잉으로 많아졌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쭉 나오거든요. 이 책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제가 오메가3랑 6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오메가6는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오메가3가 많으면 그것을 막아준다고 하거든요. 오메가6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으면 계속 먹으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비만이 되겠죠. 많이 과식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오메가6가 지방세포 자체 숫자를 늘린다고 해요. 그럼 숫자도 많아지고 많이 먹게끔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6가 많아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이 옥수수를 먹고 자란 소고기, 닭고기 이런 애들을 먹는 거죠. 계란, 우유, 버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찾아서 먹는 건 아니지만 돌고 돌아서 고기를 통해서 많은 육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체내에 흡수가 되고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유발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소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는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은 먹이를 다시 개원해서 씹고 다시 또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 색임질이라고 하는데 이 색임질한 섬유소를 이 반추위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휘발성 지방산으로 변화를 한다고 해요. 소는 이 주요한 에너지로 이 휘발성 지방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추위에 서식하는 이 미생물들이 또 요소나 암모니아 같이 단백질이 아닌 질소 성분들로부터 아미노산을 합성해 낼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특징으로 소는 초목만 먹고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에게 옥수수 사료를 먹여요. 그 이유는 빨리 키워서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큰 이유고 그리고 좀 더 통통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옥수수를 먹은 소들이 이 반추 작용이 정지를 해서 이 위에 가스가 찬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스를 빼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위가 풍선처럼 부풀게 돼가지고 빨리 이 가스를 빼내지 않으면은 이 소들이 질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가 옥수수를 먹으면 위가 산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풀 종류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곡류를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의 위가 산성화가 되면 얘네들이 대사성 과산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이게 심하게 되면 쇼크로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다고 해요. 우리가 항생제를 약으로 안 먹어도 이런 소에게 항생제를 이미 먹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함께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생제를 계속
소들은 먹게 되고 옥수수 사료를 먹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다시 또 이 항생제의 내성균이 또 생기게 되죠. 내성균 정말 무섭잖아요. 이게 계속 서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항생제를 먹여도 과산증이 100% 막지는 못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피드롯이라고 하는 큰 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목만 내밀고 먹기만 먹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과산증이나 아니면 위에 가스가 차는 이런 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소들이 빨리 몸집이 키워져서 상품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또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건데요.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좀 사람이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고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까 그 오메가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풀을 먹은 소고기의 오메가6,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은 1대1에서 4대1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옥수수를 먹인 소의 오메가 지방산 비율은 20대1이라고 합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뒤에 한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소뿐만이 아니고 돼지랑 닭도 옥수수를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계란 알러지 있던 그 앞에 그 PD님의 아이도 일반 계란을 먹었을 때 항상 알러지가 일어났던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구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지방산 불균형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요즘에 워낙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식탁은 옥수수의 오메가6에 점령당한 지 오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축산품의 대부분이 옥수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우유, 요구르트, 치즈, 또 이를 사용한 음식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 그 가공 제품들, 또 라면, 이런 것들 모두 이런 2차 가공 제품들을 포함하면 정말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옥수수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루에 먹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식, 아침에 어떻게 드세요?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고기 반찬 물론 있고요. 고기 반찬도 있고 가끔씩 뭐 피자나 스파게티 이런 거 할 때도 치즈가 들어갈 거고 또 빵도 우유가 들어갈 거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름진 음식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체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많은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소고기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예요. 이런 옥수수 사료를 먹은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풀을 먹고 정말 자연 그대로 소의 그런 반추 동물인 소의 그런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소들이 소고기를 먹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을 먹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용유잖아요. 보통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식용유를 붓고 볶음 요리 이런 데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그 기름의 역사가 긴 것은 건강하고 오메가3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름요. 슈퍼마켓에 있는 그런 기름들, 그런 것들은 오메가6가 많다고 해요.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좋은 기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방목한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든 버터,
그리고 코코넛 오일, 들기름, 참기름, 아마씨유, 올리브유, 그리고 생선기름. 네, 이런 것들은 건강한 기름 쪽으로 속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할 기름에는 옥수수 기름, 면실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콩기름 정제유, 이건 시판되는 많은 식용유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소첨과 경화유라는 게 있고, 트랜스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쇼트닝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피해야 할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들기름을 써서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 책을 보고 났더니 들기름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란 보통 일반 슈퍼에 가면은 30개짜리를 사면은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5,000원, 6,000원까지 하는데 조금 좋은 방목한 닭들에게서 난 계란은 하나에 800원에서 더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색깔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책을 독서 모임에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행동력이 빠르신 분들은 바로 방목한 소에서 짠 우유로 만든 버터를 구입하시고, 그리고 방목한 닭들에게서 낳은 달걀도 구입을 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건강을 조금 더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오메가3를 더 많이 보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를 조금 더 많이 복용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많이 먹었다거나 빵을 많이 먹었다거나 뭔가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오늘 오메가6를 좀 많이 섭취를 한 것 같아,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오메가3 영양제 있죠. 오메가3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아침 2알, 저녁 2알 이렇게 4개를 먹어라 되어 있으면 그런 날은 한 10개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보충을 해줘요. 그렇게 안 먹으니까 얼굴에 이렇게 얼굴을 포함해서 이렇게 몸에 여드름 같은 게 많이 올라오게 되고, 뭔가 이렇게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오메가3를 조금 안 먹으면요, 염증 반응, 여드름이 난다거나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또 되게 신기한 것은 자꾸 뭐가 땡겨요. 자꾸 뭐가 먹고 싶고, 아까 오메가6가 많아지면은 계속 이렇게 식욕을 당기게 한다고 했잖아요. 과잉 섭취하게 만든다고. 딱 그 말을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래서 내 몸에서 오메가3가 부족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먹게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오메가3를 안 먹으면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책을 보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 한번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책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1부, 2부 이렇게 끊어가지고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빠르게 이 책을 한번 훑어보시는 것과 같으니까 그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또 우리 건강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입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책으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